총칼이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습니다.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 독재 정권이 올라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4개의 재판 중 두 번째죠. 위증교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짧게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일명 검사 사칭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누명을 썼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때 이 대표가 핵심 증인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말의 앞뒤를 다 잘라서 맥락을 바꿨다고 반박합니다. 통화록이 제공됐는데 아직도 검찰의 짱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기자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웃지 말고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은 최소한 하세요. 검찰은 3년을 구형했고 이제 당분간은 법원의 시간입니다. 의원직 상실 여부와 대선 출마 자격이 달려 있어서 여야 모두의 시선이 이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서초동이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판 출석 모습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할까요? 여기 괜찮아요? 여기가 좀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이럴 때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되겠죠. 근데 검찰이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걸로 믿습니다. 네, 서영주 이준우 의원께 동시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검찰의 편집이란 주장이 나왔고 또 이재명 대표는 검사를 총칼을 든 군인과 다름이 없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한마디씩 들어보죠. 저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이제 구형을 보고 나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의 발언이 생각이 나요. 당시 한참 저도 선거 기간에 이제 수석 부대변인을 하면서 많은 어떤 장면들을 기억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보복성 발언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지난 정권에 대해서. 그래서 한참의 어떤 논평을 썼는데 그때 해명 자료가 나왔죠. 정치보복은 없다. 그랬는데 이거 보면은 지난 2년 반을 돌이켜보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정적인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거의 정치보복에 가까웠다. 그리고 이 정치보복의 검찰의 수사가 재판부로 넘어가고 나니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검찰의 칼날이 겨눠지고 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 같아요. 뭐 물론 죄가 있으면 어떻게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사법적인 체계지만 누가 보더라도 야당 대표, 야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너무나 정치적인 보복성 냄새가 짙다라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검찰의 독재국가, 검찰 독재국가, 검찰의 정치보복에 대한 부분들은 재판부가 분명히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위증교사만 짧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위증을 했다고 한 김모 씨는 결국엔 본인이 어떤 이재명 대표에게 위압감이나 중압감을 느껴서 위증을 했다는 것인데 당시에 그 녹취를 보면 말하자면 변론 요지서에 대해 칭찬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김모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변론 요지 잘 쓰셨는데요? 칭찬을 해요.
위증을 교사당하고 압박을 느낀 사람이 칭찬을 합니까? 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라는 부분들은 검찰이 이 공소장의 주요 내용에서는 빼고 제출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의 많은 부분들이 좀 억지로 짜맞춘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을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짧기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법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그 조국 대표 사건과도 좀 유사하다 참고해서 봐야 된다 싶은 게요. 조국 사태 때도 조국 대표는 그 당시에 검찰이 직권 남용한다, 증인을 회유했다, 증거가 조작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1, 2심에서 전부 다 그 변론이 다 탄핵이 됐고요. 지금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가 굉장히 유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창훈 판사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영장 기각하면서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위증 교사는 소명이 된다. 즉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였던 게 거의 사실상 받아들여진다라고 본인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기각 사유에 적시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공범이 인정을 했습니다. 김지성 씨죠. 이분이 전 성남시장 수행 비서였는데요. 이분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이 바꿔서, 즉 무슨 다른 정당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는 이재명 대표의 섭섭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요. 검찰에서 증거로 녹취록을 틀어줍니다. 예. 그걸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본인이 부인하다가 맞다, 내가 위증 교사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범행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공범은 한쪽에서만 유죄면 자동적으로 나머지가 유죄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유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론인데요. 변론 전략이 좀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고 봐요. 보통 보면은 위증 교사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나는 말했을 뿐이다. 이거를 많이 쓰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모든 위증 교사 하셨던 분들이 예. 위증 교사를 할 때는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12번 또는 24번, 30번 이상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주면 문제가 없겠는데 라고 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 딱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증을 교사하기 때문에 위증 교사 본인은 12번 같은 말을 있는 그대로 했다고 말하지만 이게 재판부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앞서 이제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는 것을 재판부가 좀 보여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20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오늘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나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사법부가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되자 야당과 좌파 진영의 탄핵 선동, 정권 퇴진 빌드업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네, 김보엽 위원님. 예. 야당과 좌파 진영의 탄핵 선동, 정권 퇴진 빌드업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이고요. 오늘 조국 대표는 탄핵할 결심을 민주당이 같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척 겁이 많은 모양입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사법부가 보여주길 기대한다는 얘기도 방금 이준우 위원이 국민의힘 이준우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 전국 전환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조국 대표에 대한 판결, 그걸로 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거 전형적으로 천수답 농법이라고 봅니다. 천수답이요? 예, 비가 와야 농사를 짓게 했다는데 비 안 오면 어쩔 겁니까? 그리고 아까 오늘 그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의 정치적 위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위원이 거론을 많이 해주십니다. 공격도 하고. 그런데 마치 대법원하고 좀 통하기를 합니까? 저희는 언제 판결이 내려질지는 모르겠고 언제 내려지더라도 파기환송이 되든 아니면 그 2심 그대로 가든 국법 질서를 존중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연내에 내려질 것이다.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셔서 대법원하고 혹시 아직도 통하는 게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는 지난주 집회 관련해서 극렬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렇게 평화로운 집회 처음 봤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구호 외치고 피켓 들고 도대체 뭐가 극렬인 거죠? 헌법 전문을 읽어보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3.1운동 정신, 4.19 혁명을 계승한다고 돼 있고 조만간 헌법 전문을 바꾸게 되면 5.18 광주항쟁, 87년 60 민주항쟁 이런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이 다 헌법 전문에 담길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국민은 독재를 용납하지 않는 용감한 국민이고 그리고 거리의 정치는 우리 헌법 전문에 실려 있는 우리 역사의 면면이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그런 분들을 시민들을 향해서 좌파다, 극렬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함부로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론을 들어볼까요? 네, 지금 촛불 행동이라는 곳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대진영, 국민주권연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게 뭐냐? 예전에 북한에서 김정은 내려온 거에서 서울 환영식을 기획하고 실제로 환영 공연을 준비했던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들이 순수하게 어떤 정의 실현을 위해서 그 행사를 여신다고 그렇게 진짜 믿는 건 아니실 거라고 봐요. 그런 그 분들은 말씀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럼요. 그 이미 기사 났습니다. 대진야구 국민주권연대가 김정은 서울 환영식을 준비했던 그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촛불행동에 지금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단지 정권을 위해서 정권을 흔들기 그 목적인 것이 진실을 밝히자거나 뭐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사실관계가 또 첨예해졌으니까 저희도 내일 파악해서 네네. 보도를 후속 오늘 기사가 하실 났던 수 있으면 내용입니다. 그거는. 네네 네. 확인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죠. 아, 탄핵 결심 그거 말씀드릴까요? 예, 그 부분은 잠깐 제가 말씀 못 예, 드린 잠깐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네. 그 탄핵 빌드업 최근에 와서야 마치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조국혁신당은 7월 말에 이미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탄핵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탄핵의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법리를 다듬어 왔다는 말씀드리고요. 탄핵이란 얘기를 꺼내면 그게 마치 위헌이고 반헌법 세력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탄핵은 헌법의 절차가 나와 있는 겁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을 때 그거는 그럼 위헌 활동이었습니까? 반헌법 활동입니까? 아닙니다. 탄핵은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 대로 국민의 뜻을 반할 때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을 때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너무 첨예해지셨는데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논하고 있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의 3년 구형 이 내용을 조금만 더 다뤄볼게요. 김성일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여러 가지 앞서 정황 증거들이나 아니면 진술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건 유죄가 나올 것이다. 아니다. 이 검찰에서 증거를 좀 발췌해서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반론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유리한 상황은 아니고 그 많은 법조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걸리는 4개의 재판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을 따져보자면 위증교사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증인과 증거가 다른 재판에 비해서 좀 명확하게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은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다만 영장 전담 판사가 소명이 되었다라고 한 것만 가지고 저희가 속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본 재판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검찰은 이에 대해서 3년이라는 구형을 했습니다. 결코 적은 숫자의 구형이 아닙니다. 예.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도 사실은 2년 구형이라는 것은 좀 굉장히 이례적인 구형량이거든요. 좀 많은. 근데 이제 위증교사라는 것 자체는 좀 사실 세게 다뤄야 되는 것이 있는 게 사법 시스템 전체를 좀 교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증언 자체를 가짜로 해라라고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서 이제 본인의 위력이나 위계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전에 우리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위증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 사실대로만이 내가 보는 사실과 남이 보는 사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고 부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 것인지 요거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사실은 어떠한 판단이 나와도
한쪽은 정의라고 얘기할 거고 한쪽은 불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판단이 나오기 전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거다.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준우 서영주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분 내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말고 오늘 이제 위증교사 혐의에서 1심 구형량은 나왔고 1심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판결에 따른 연말의 전국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네. 판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피고인이 뭔지 아세요? 판사를 속이려고 한 사람, 예. 재판부를 속이려고 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죄질 아주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증, 그러니까 즉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통해서 속이려 한 죄는 가중처벌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이번에 한 1, 2년 나올 거로 봤는데 3년 된 게 아마 저는 이제 판사를 속이란 그 죄를 좀 포함시켜서 처벌해달라 그런 주문 같고요. 판결은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1심에서 그렇게 좀 봅니다. 네. 네. 말씀한 대로 재판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본인들을 속이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딱 봐서는 검찰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검찰은 감정적 구형을 선거법과 같이 똑같이 최고형을 때렸어요. 양형에서 제일 많은 선거법은 2년, 그다음에 위증교사는 3년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정적 구형을 했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은 의미가 없고요.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짜집기 되거나 편집이 됐거나 정치적인 어떤 수사로 들어온 검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신들에게 놀아날 줄 알아 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